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난 3분기 시험률이 10.3%를 기록해 1999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예상했던 2.4%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가 시작했던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이 내용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0-4974부터 5까지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의견 있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 자,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출발합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한때 3대 지수 모두 약세 보이기도 했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강보합권에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의 가장 큰 호재로 애플의 반등을 꼽았습니다. 전 거래일에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 전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내년에 맥 컴퓨터 개발에 거액을 투자할 것이고 또 중국의 일부 생산 라인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는 계획에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재료를 들자면 재정절벽 협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재정절벽 협상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좌지우지 되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내년에는 세계 금융권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도 뉴욕 증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0.3% 오르면서 13,074.04 기록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빨간불 켜줬는데요. 나스닥은 0.52% 오른 2,989선, 그리고 S&P 500은 0.33% 소폭 상승한 1,413선에서 장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가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어제 주요국 증시들 대부분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기운을 얻었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증시 무려 1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5,90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07%포인트로는 79.99포인트나 상승하면서 7,534.54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0.31% 오른 채 3,601.65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3% 가까이 올랐던 중국 증시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내면서 어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됐는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고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81%포인트로는 76.32포인트 상승하면서 9,545.16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각각 2,029.24 그리고 22,249.81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환율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환율 마감 상황 1.5원 상승하면서 1,08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밤사이 있었던 나라 밖 소식 짚어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좀 힘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선 바로 6일자에 나온 소식인데요. 베이징 리뷰에 나온 소식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마켓이 굉장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온라인 시장에서 뭔가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처가 구입을 많이 합니다. 아. 때로는 심하게 구입해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온라인 시장은요, 사실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3, 4배나 차이가 나는 굉장히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네, 빼빼로데이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 불리는 이날이요. 중국에서는 싱글스데이, 더블 싱글스데이라고 해요. 1111, 그러니까 더블 싱글스데이라 그래서 싱글들을 위한 굉장히 큰 행사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바로 30억 7천만 달러의 굉장히 큰 규모의 소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거의 50% 정도 가량 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들이 있었고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번에 있는 사이버 먼데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월요일 날 그 사이버로 구입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지는 날인데요. 미국에서는 19억 8천만 달러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된 반면에 중국에서는 30억이 훌쩍 넘는 그런 소비가 되면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기대감을 상승시켜주고 있는데요. 중국을 상대로 한 한류적인 그런 물품들,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온라인상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투자처 또는 창업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엄청난 구매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생소한 나라입니다. 잠비아인데요.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 하나죠. 잠비아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올 아프리카의 소식이었는데요. 잠비아의 대통령 마이클 사탁께서요. 앞으로 잠비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잠비아의 어떤 그 투자 같은 거에 경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아그리컬처 즉 농업, 투어, 관광업, 매니팩처링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등을 지속해서 크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를 짓는 것, 또 도로를 짓는 것, 또 철도를 까는 것. 공항을 짓는 것 여러 가지 등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나라 건설업들이 아프리카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다른 서비스들도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적기가 아닐까 싶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잠비아는 정치적 상황은 좀 안정돼 있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정이 된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마이클 사타가 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시기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지막은요. 그 하드코어한 어떤 그런 저희 투자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US 뉴스의 소식인데요. 보시게 되면 뮤추얼 펀드에 대한 어떤 랭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텀 본드, 즉 장기간 본드에 관해서 이제 1, 2, 3위를 보시면요. 핌코가 가장 높이 보고 있고 1년에 한 18.18%가량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 13.35%, 핑코 롱 듀레이션도 12.66%, 그 쇼텀도 있고 스몰 그로스, 하이 일드,
뭐 등등등 해서 뮤추얼 펀드들 랭킹을 발표를 했습니다. US 뉴스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된다면 엄청나게 이런 긴 리스트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거,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분명히 미국에는 우리나라 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외신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장의 우리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950선 문턱에서 주춤을 했지만 1949선에서 마감한 모습인데 어제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젯밤 시장 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시장의 약세 흐름을 주도했었던 경기 민감, 특히 뭐 시장에서 말하는 중국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반면에 지난 봄부터 지금 최근 한 달 전까지 강세를 보여왔었던 내수 관련주로 소위 일컬어졌었던 엔터, 화장품, 뭐 전자결제주라든지 게임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흘러내리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거의 뭐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점의 특징이었었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여기서 강하게 좀 매수해주는 점, 이런 점들이 수급상에서는 일정 부분 조금 특징이었던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코스닥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수급상에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수 자체는 크게 무리 없이 좀 버텨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차장님. 네.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하시죠? 네네. 네, 들리나요? 네, 연결 상태가 잘 안 좋아서 조금 안 들리니까 좀 죄송하지만 휴대폰을 좀 입에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그다음엔 요즘 이제 뭐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진핑 경제의 키워드가 소비와 도시화로 집약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중국의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네, 조금 더 입에다 가까이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시화를 추구한다든지 전체적인 모습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에 뭐 시진핑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과정, 경기가 이제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개혁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에서만 본다라면은 내수 부양이라든지 경기 부양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기계업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소비와 좀 관련된 지금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작은 종목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여행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지만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전체적으로 부양을 쓴다라면은 원자적인 소재주라든지 뭐 이런 화학 쪽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코스피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틀째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해 주목을 받았던 이제 모바일 게임주, 엔터주 최근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수급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치게 수급이 편중되는 현상이 강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실적에 대한 확실한 확인 없이 기대감만 가지고서 올랐던 종목들이 실제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을 열어봤을 때 실적이 주가 오른 현상보다는 상당히 미진했다라는 판단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엔터주들이 처음부터 이제 급락을 주도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테마성으로 올랐었던
그런 소비 관련주들이 같이 좀 많이 하락하는 현상.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모바일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적보다는 주가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미리 반영해서 올랐다라는 점 때문에 최근에 기관이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조금 되돌려줘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좀 투매 성격의 기관의 집중적인 매도로 인한 하락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좀 제한되지 않을까. 뭐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동안에 뭐 상승이 과도했고 지금의 이제 매도도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단기적으로 과도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조금 좀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겠지만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과 함께 그동안의 좀 양극화 현상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터주는 아직까지 실적에 비해서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렌터주라든지 뭐 컨텐츠주라든지 모바일 게임, 뭐 모바일 결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좀 뭐라 그럴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경쟁력이 있는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업종이고 업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과도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수그러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너무 기대감이 컸었고 실적이 아예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기대감에 못 미쳤다라는 기대에 못 부분이 미친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주가 하락에 수급이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쏠리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길게 본다라면 지금의 큰 조정이 약이 네.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 만기가 있고요. 예. 이번 주 또 금요일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이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반등할 수 있는 저점을 형성할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제까지 강하게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은 단기적인 타격 둔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외화 내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수는 안정되고 좋은데 종목들은 정말로 뭐 요새 눈도 많이 왔지만 정말 눈폭탄을 맞듯이 순간순간에 집중되는 그런 매물 때문에 주가가 숫자없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매물은 좀 많이 어제까지 강하게 좀 나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은 오늘 조금은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어제 좀 기술주들이 덩달아 많이 빠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이 되는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회복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수가 1950 바로 밑인데요. 예. 1950대에 확실히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여기서 위로 간다라면 한 1970대 이런 부분을 좀 고점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다만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장중의 흐름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고 시장의 종목별로 좀 변화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지수가 오른 만큼을 쫓아가기 위한 일정 부분의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홀딩하는 전략, 그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도 손절하기보다는 일단 좀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예상하시면서 이제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셨는데 최근에 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지금 네. 환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수출 경쟁력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과거에는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뭐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IT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 업황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모멘텀으로 보는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유로의 약세라든지 달러의 약세, 계속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추가 급락은 좀 저지되고 하락이 좀 완만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에 뭐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좀 두드러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좋아진다라면 환율은 좀 점차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업황 자체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IT주들이 환율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오히려 시장들 초점을 맞추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배력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차장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면 한두 개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사실 뭐
지금은 저도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종목을 사긴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뭐 화학주도 그렇고요. 뭐 예. 철강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다라면은 어제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덩달아 조정을 보였던 IT 품류들 내지는 또 원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지만 시장에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되었었던 종목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울반도체가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서울반도체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 초반 강하다가 시장 분위기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예. 어제도 기관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 23,000원 정도를 지지선대로 하는 저점 매수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낙폭 과대했던 게임 관련 주주, 게임 관련주들도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쯤 추가 하락하기가 된다라면은 3일 정도 급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하락을 주도했던 낙폭 과대주들, 사실 어제 보면 전자결제주들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서 잘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본다라면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또 우리 투자자들 많은 관심이 아무래도 그 IT주일 텐데 삼성이 뭐 연일 지금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삼성 추가 매수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LG를 좀 갈아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삼성전자는 정말로 좀 플레이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 이퀄 지수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예. 오히려 뭐 코덱스에 있는 ETF 같은 상품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올라가도 종목들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인해서 이끌려 올라가는 시장이라면은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ETF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쩌면서 놓고 본다면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지배력이 지금 20%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힘을 못 썼는데 예. 사실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는 버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지수 민감주들, 특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계속적인 지수의 균형적인 고른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에 배팅하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예.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6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박희준의 여보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요. 뒷걸음질 치고 있는 우리 경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혈 여성 CEO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